TOT 수학상 도형의 이동 전문항 3스텝 전문항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점이 이동이 되었다. 그러면 A,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직선 OP라고 한다면 A분의 BX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Y축 대칭을 한다고 했으니까 Y축 대칭이라는 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거를 표준형, 일반형으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bx 플러스 ay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직선과 원이 접한다. 직선과 원이 접한다면 접점은 모르죠. 접점 모르기 때문에 거리밖에 모릅니다.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3이다라는 사실 이외에는 딱히 알아낼 게 없어요. 자, 그래서 x에서 y가 제곱한 다음에 2,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거리가 루트 3이다. 이걸 정리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식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제곱을 하게 되면 넘겨줍니다. 이걸 넘겨주면 이거 이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관계식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문항은 정석이라든지 기타 문제집 등에서 많이 나온 문제인데요. 그래도 직선에 대한 대칭 얘기를 하니까, 자, 이렇게 씁시다.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러면 여기 뭐 이등변삼각형 만들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걸 묻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A의 X좌표가 B의 X좌표보다 작다라는 거 감안하고 이차 함수 위에 있다라는 거 표시해 주고요. 그럼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직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두 녀석의 기울기는 1이겠죠. 그래서 x 변화량을 쓰고요. 그 다음에 차수에 맞는 애들끼리 매칭을 시킵니다. 그냥 다 빼지 말고 2차는 2차끼리, 1차는 1차끼리 이렇게 뺐을 때 이 기울기가 1이 되면 얘와 얘 처리를 했을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이고, 얘와 얘 처리하면 2가 되니까 합에 대한 정보가, 두 근의 합에 대한 정보가 첫 번째로 나온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중점이죠. 자, 중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점 얘기를 어떻게 할까? 지금 알파와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좌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x좌표 얘네들의 합을 알기 때문에 합의 평균이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여기 위에.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긴 2분의 9가 됩니다. 즉 이 두 녀석의 합의 평균이 2분의 9라는 거죠. 2분의 9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합은 9죠.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9라는 뜻이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4가 되고, 그러면 제곱의 합은 5다. 합곱, 대칭적인 값이 필요합니다. 곱은 합의 제곱에서 제곱합을 뺀 것의 평균이니까 이 계산법을 적절히 이용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세웠다고 하면 합은 마이너스 1이고 곱시 이러니까, 그러면 이거 t 플러스 2, 작은 근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큰 근은 1이 된다는 걸 조금 빨리 할 수 있죠.
그리해서 좌표를 정하면 되는 거죠. A 좌표는 마이너스 1, B 좌표는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되고 1을 이차함수에 대입하면 6이 되니까 자 아직 2번까지는 수월한 편이죠. 자 문제 3번은 뭐 질문하는 방식은 조금 무섭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문자 수도 좀 적게 하고 자 직선 x 플러스 y 빼기 2는 0 여기 위에 점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일단 AB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녀석을 원 위에 있는 녀석에 대칭을 시켰다. 이렇게 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점, 원 위에 있는 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새롭게 생긴 애를 이렇다. 자, 점대칭이죠. 점대칭입니다. 원 위에 있는 점. 지금 x, y가 대칭의 중심인데 이 대칭의 중심이 이게 대칭의 중심이 움직이는 점으로서 이러한 관계식을 현재 띄고 있는데 A라는 점과 새롭게 생긴 점은 대칭의 중심의 2배이고 마찬가지로 직선 위에 있는 점과 그 다음 대칭된 점은 대칭의 중심의 2배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관계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관계식 이용해야죠. 그래서 스몰 x는 2분의 라지 x, 스몰 i는 라지 y 관련돼서 이렇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x, y는 뭐가 되는 거냐면 x, y는 대칭 이동된 도형 위의 점 x, y 좌표 간의 관계식이다. 따라서 이거를 자연스러운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 좌표는 바로 대칭 이동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원에,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원 위에 있는 점에 대칭 이동시켰을 때의 점들의 x, y 좌표 간의 관계식 자체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1번이죠?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그 도형이 직선과 만나라. 직선과 만나라. 그러면 이거를 그런 다음에 A값 변화라고 했으니까 그럼 B는 좀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B 대신에 지금 A, B는 어디 위에 있습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 여기 위에 있으니까 B 대신에 E 마이너스 A라고 써서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죠. 이 도형과 그러니까 도형의 중심이죠. 이 도형의 중심 마이너스 A, A 빼기 2라는 원의 중심과 직선 간의 거리가 반지름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구하면 5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A 플러스 6 플러스 5라는 원의 중심과 직선 간의 거리가 반지름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절대값은 플러스 되기 편하게 편하고요. 보내서 마이너스 10과 10 사이 있도록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의 범위는 7분의 1에서 7분의 21이 얼마인가? 3인가요? 3 이하가 되죠. 자, 그런데 A, B라는 것이 기울기 1짜리인 도형에서 움직이는 애였잖아요, 지금. 기울기 1짜리. 그러니까 자취의 길이라고 했는데, 기울기 1짜리, 기울기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야, 이게. 지금 누구랑 만나는 거냐면, 지금 누구랑 만나는 거야? 얘랑 만나는 거죠. 얘랑 만나고, 그러면 이 A는 누구입니까? A는 지금 요 도형 위에 있었죠. 그래서 A, B, B가 움직이는 직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가 이렇게 7분의 1에서 3 사이를 움직이면
여기가 45도니까 이 길이의 루트 2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야? 7분의 20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45도니까. 자, 그런 기본적인 성질을 묻는 것이다. 요 간격을 알면 이것을 알 수 있다. 이 길이의 루트 2배다. 그래서 간격에 대하여 루트 2배를 했다. 자, 슬슬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시키는 대로 좀 하면, 근데 시키는 대로 한 다음에 뭔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은 해야겠죠. 이 A, B에 대하여 대칭, 점대칭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점대칭이 자꾸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동되기 전, 이동 후. 그 점대칭 전, 점대칭 후 x좌표의 합은 대칭의 중심의 2배. 뭐 어려운 표현으로 등차 중앙 혹은 산술 평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x좌표와 y좌표 간의 관계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식이 이거였죠. 그래서 스몰 y는 2b 빼기 y, 그 다음에 스몰 x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정리합니다.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서 정리를 해요. 얘네들의 위치를 바꿔서 정리를 해버리면 y는 마이너스 2, 그럼 뭐 x가 앞에 있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이 도형에 있는 점들을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시킨 도형의 xy 좌표 간의 관계식,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그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런데 이 도형과 원래 도형의 교점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교점의 기울기가 2분의 3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울기 크기는 1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럼 교점이 생겨야 되는데, 교점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얘랑 평행하고, 그리고 이제 기울기 2분의 3이 되려면 얘랑 평행하고 또 얘랑도 평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꺾여줘야, 즉 이 점이 2a, 2b가 되면서 여기 이미 수직이죠. 수직이고 수직이고 수직입니다. 얘의 기울기가 바로 2분의 3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a, b, 아까 대칭의 중심으로 주었던 개죠. 즉 얘가 대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이 점과 이 점을 찾아야겠네요. 그래야 a, b의 관계식을 찾을 거 아니에요. a, b의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그렇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 절대값의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x, 그리고 얘 입장에서도 왼쪽이니까 왼쪽이면은 여기는 위에 x-2a 플러스 2b 했을 때 x좌표가 바로 얘의 것이다. 제 것이다. 그럼 그때 x좌표는 뭐가 나오느냐? 자, 여기가 q죠. 그래서 q를 구하는 건데 x 여기로 보내서 4로 나눌 생각합니다. 그러면 a-2분의 b가 될 거고, 이거 음수죠. 음수니까, 자, 음수니까 마이너스 2x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한다. 마이너스 1을 곱한다 보면 이렇게 해서 q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좌표는 또 어떻게 구할 것이냐? r좌표는 요 꺾기는 오른쪽으로 꺾였고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꺾였으니까 오른쪽으로 꺾였으면 절대값 그대로 나와야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래 x좌표는 4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좌표는 a 플러스 2분의 b가 되고, 뭐 플러스니까 2배 그냥 때리면 되죠. 이게 q와 r이 됐던 거다. 자, 그러면 이 qr의 기울기가 2분의 3이라고 했으니 그 2분의 3이라는 기울기를 써야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은, 뭐 얘에서 얘를 빼는 게 좀 좋겠네요. 그럼 b가 나오니까 양수로 다시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4a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b의 값에 관해 정리하면 b는 3분의
8a. 이게 자체 방정식인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이게 지금 a, b였는데 만약에 a 지금 보니까 a가 양수예요. 만약에 a가 이게 음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a가 음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데 지금 a, b가 기울기 3분의 8짜리 이렇게 되는데 a가 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됐으면 여기 거리에 대해서 2배만큼 가야 되는데 실제로 a, b 자 여기 2배만큼 가서 여기서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럼 꺾일 땐 어떻게 꺾이냐면 얘의 기울기가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얘의 기울기가 이렇게 갖도록 되니까 안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나게 돼요. 안 만나게 됩니다. a가 음수라면 만약에 a가 음수라면 교점이 안 생긴다. 그러므로 a는 양수여야 된다. a가 양수여야 된다. 0이어도 상관은 없고요. 그렇게 돼야 이렇게 돼서 이 교점 직사각형 만들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완성할 수 있다. 이거는 변별력도 높고 문제 내기에도 아주 좋은 꼭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왜 a가 음수가 되면 안 되는가?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될 것 같고 a가 0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 문제도 꽤 좋은 문제 같습니다. 제가 답지를 잠깐 확인해 봤는데 답지 풀이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풀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는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2,1을 지나는 정점에 그러니까 2,1을 정점으로 하는 직선에 대해서 원을 대칭시켰는데 그 원이 y축과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제가 대략적으로 그랬는데요. 지금 6,1이라는 중심, 뭐 반지름은 2로 유지가 될 텐데 이게 이렇게 대칭이 됐어요. 2,1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대칭축이 되면서 여기 각도 이렇게 같을 텐데 이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중심의 x좌표의 크기는 반지름보단 작거나 같아야지만 이렇게 y축과 만나게 되겠죠. 관계식. 자,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자, 그러면 A에서 E까지의 거리와 B에서 E까지의 거리의 제곱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7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의 크기는 2를 못 넘어야 되고 그런데 이 기울기가 뭔가 A 빼기 6, B 빼기 1이 뭐냐면 얘의 기울기가 m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n분의 1이고요. m이 0보다 크다고 하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얘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자, 이걸 어떻게만 할 수 있을까? 잠깐 그림 좀 그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히 그렸는데 지금 이 a, b가 움직이는 자체예요. a, b가 움직이는 자체고 중심이 2,2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 위에 있는 점과 6,2간의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A의 크기가 2를 못 넘는다. 2를 못 넘는다. 그 얘기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면 A의 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어떤가? 여기 A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6이 되고 B 빼기 2의 제곱이 17이 되면서 이거 끝까지 못 가는구나. 이때 3 그러니까 마이너스 2,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밑에도 그렇긴 한데 밑에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m이 양수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얘 있죠. 얘가 이제 음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기울기가 시계에 반대로 가는 게 증가하는 거죠. 이 범위에 놓여야 됩니다. 시계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증가하는 것인데, 그죠? 증가하는 것인데, 이제 수식으로 써줘야죠. 지금 위쪽에 있는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 좌표는 x가 2일 때 y 좌표는 위쪽이니까 2 플러스 루트 17이 되면서, 이 마이너스 n분의 1. 자, 얘의 기울기는 x 값은 여기가 6,1이니까 6에서 2까지 4만큼
그리고 1에서 1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쓰는 건가? 그렇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7, 그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기울기가 최대입니다. 얼마냐면 8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매기고 뒤집기까지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적용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뒤집어 버리면 m은 4 이하가 되고, 뒤집어서 유리화까지 하게 되면 4분의 루트 17 빼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 이거 이하라는 범위로 나오게 된다. 뭐 글쎄요, 꽤 좋은 문제 같습니다. 저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낼 것 같은데 꼭 제대로 이해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 알려진 문제죠. A라는 점에서 강까지 갔다가 이게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길에 수직인 다리를 놓고 갔을 때 최단 거리. 그러면 결국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일직선에 있는 효과로 하고 싶다. 자, 일직선 효과를 노리고 싶다. 직선 거리를 만들고 싶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얘는 x 더하기 y가 10이고, 그 다음에 얘는 x 더하기 y가 18입니다. 여기는 10이고요. 얘는 10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 거리가 8인데 얘가 135도, 45도, 45도, 90도면 루트 2분의 1배죠. 그럼 여기는 4루트 2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다리를 건너는 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얘를 요 지점으로 왔다고 했을 때 얘가 얘의 기울기와 같도록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길이가 4루트 2예요. 여기가 4루트 2입니다. 그럼 여기 길이가 4루트 2가 되고 싶다, 이런 뜻인데, 4루트 2가 되고 싶다는 뜻인데, 그렇죠? 자, 4루트 2가 되고 싶다. 지금 A의 위치는 12,20입니다. 12,20이에요. 자, 얘가 얘로 이동시켰을 때 직선이 되는 효과를 노리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1과 2. 이게 2번이죠.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럼 이 지점이 뭐냐 이거예요. 이 지점이 뭐였으면 좋겠는가. 자, 이게 4루트 2다. 90도로서. 그럼 이게 4루트 2란 얘기죠. 그런데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의 기울기는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입니다. 1이에요. 그럼 x축과 평행하게 봤을 때 45도입니다. 근데 여기가 4루트 2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4, 아래쪽으로 4만큼 갔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다시 얘기합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 기울기가 1이다. 그럼 얘의 기울기 1이다. 근데 4루트 2다. 그러면 밑으로 4, 왼쪽으로 4. 그럼 이 지점은 8,16이 되는 겁니다. 결국 1번 직선의 기울기는 2x가 됐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2x가 됐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뭐거는 이제 a-라고 했으면, 자,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간 길이, 도로 길이라고 할까요? 도로의 길이의 최소값은 여기가 지금 8 곱하기 1의 제곱, 8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고, 도로 길이가, 강 다리 길이가 4루트 이렇게 돼서 얘가 최소값이 된다. 그러니까 요 길이를 뺐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직선거리처럼,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직선이 되도록, 그죠? 직선이 되도록 위치를 P를 정하자.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7번부터는 변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제가 제시하는 방법 그대로 하면 됩니다.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단 어떤 변환을 할 땐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한 단계당 하나씩만 해라. 지금 x, y가 있는데 첫 번째 변환을 했을 때 얘만 먼저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변환을 해주면 이 모양이 나왔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x, y가 있었는데 첫 번째 변환을 했을 때는 x자리가 여기로 갔고 y자리가 이렇게 갔습니다. 두 번째 변환을 했을 때는 이 자리 두 번째 변환을 한 x자리가 위치하고 두 번째 변환을 한 y가 위치하면 됩니다. 이런 다음에 각 단계별로 의미를 해석하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여기서만 변환이 생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x1이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x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지금 주어진 도형이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도형이 있는데 이 주어진 도형의 음의 부분만 그리세요. 음의 부분만 그린 다음에 음의 부분에 대해서 x1은 음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죠. 절대값 x가 1 그러면 그 1에 대해서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잖아요. 이 결과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x라는 결과물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죠? y축 대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환을 한 모양은 이 모양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변환을 합니다. 두 번째 변환을 할 때는 두 번째 변환에서 x좌표는 변하지 않지만 두 번째 변환을 한 y좌표는 그전 단계보다 1이 작다. 1이 작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림이 됩니다.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단계별로 하나씩만 해라. 하나씩만 해서 그래봐야 두세 번이면 끝난다. 이 유형이 쉽다고 생각해서인지 문제 두 개를 한꺼번에 넣었네요. 이건 뭐 전형적인 강서구 스타일이죠. 전형적인 강서구 스타일입니다. 문제 두 개를 내는 거죠. 하나에다가 시키는 대로 합시다. 자, 여기로 가는데 한꺼번에 하지 마라. 한꺼번에 하지 말고 천천히 가라. 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y, x로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하나 처리를 해서 얘를 완성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변환을 한 y좌표, 첫 번째 변환을 한 x좌표. 위치를 딱딱 맞춰주면 됩니다. 이름만 매기면 되고요. 위치 맞추고 이름 매기고. 이제 우리는 이게 첫 번째 변환이었고 이게 두 번째 변환이었을 때 두 번째 변환을 했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여기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변환을 했을 때는 첫 번째 변환을 한 x좌표는 그 전에 y좌표고 첫 번째 변환을 한 y좌표는 그 전에 x였다. 그러니 도형을 y는 x에 대칭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말을 하니까 조금 걸리는 거지 훈련이 돼 있으면 빨리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x에 대칭시키면은 이게 눕죠. 이렇게 눕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바뀔 일이 없는데 y는 x에 대칭을 시키다 보니 0,2가 2,0으로 가면서 그리고 마이너스 1,0, 0,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바뀔 일이 없죠. 이렇게 바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환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변환을 했을 때는 두 번째 변환을 한 y좌표는 첫 번째 변환 y좌표보다 1만큼 올라갔고 x좌표는 그대로다. 그래서 1만큼만 올라가면 됩니다. 1만큼만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1만큼 올려버리면 두 번째 변환을 한 y좌표는 그 전 단계보다 1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 이렇게까지 가고 그 다음에 한 칸만 더 올라가면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 녀석의 결과물이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뭐 마찬가지라고 하고 넘기지 않겠습니다. 해드릴게요. x, y인데 한 방에 갈 수는 없다. 천천히 써도 틀리질 않는다.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또 씁니다. 첫 번째 변환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변환을 했습니다.
y는 변하지 않고 x만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얘기 첫 번째 변화는 그전 x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다. 그럼 그 전에 마이너스 y를 붙인 것이다. 그러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x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이니까 여기 있었던 애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게 첫 번째 변환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변환을 했을 때 어차피 x만 바뀝니다. 지금 x1은 x2 빼기 2. 이 얘기는 이제 두 번째 변환을 했을 때는 그 전 단계보다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다는 얘기잖아요. 이만큼 갔다. 이제 이 단계 여기서 바로 그냥 문제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겹치는 부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이 1로 갈 거고요. 마이너스 1이 1로 갈 거고, 그 다음에 그죠? 여기 마이너스 갈 거고, 2층까지 가나요? 2층까지? 그죠? 2층까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겹치는 게 어딥니까? 여기가 겹치고 있죠. 얘는 지금 2,1이니까 기울기. 그럼 얘는 지금 이제 1인데 뭐 그냥 할게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2 한 다음에 자 사다리꼴을 밑에 빼면 되죠. 여기는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야? 결국 4분의 3이 된다는 얘기고 4, 2, 8 4분의 5. 자, 말을 하면서 써서 그렇지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사실 선행을 한 학생은 알지 모르겠는데 이거 실력정석에 어디지? 그 수투에 보면 접선의 방정식 실력 문제 이거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자, 이건 근데 그러면 미분의 사고방식 필요하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여기에 있는 언어로 고1 언어로 바꿀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미분 단원에 있는 문제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다. 왜냐면 미분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인데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미분을 쓰지 않고도 풀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 이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녀석을 지금 누군가 여기 있는 x, y를 2,1 2,1이라고 나왔죠. 대칭의 중심을 2,1로 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점을 전부 다 이제 대응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변환 전, 변환 후는 대칭의 중심의 2배. 일단 변환 전, 변환 후는 대칭의 중심의 2개. 그러면은 x는 x자리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2차 함수를 2,1에 대해서 전부 다 대칭이동시켰다는 뜻인데 이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2,1인데 꼭지점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1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꼭지점만 이동시키면 되는 거였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녀석에 접하게 되면 얘랑도 접하게 되고 얘랑 접하게 되면 여기를 대칭의 중심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접선도 대칭의 중심 반드시 지나야 되죠. 대칭의 중심을 지나면서 얘와 접하면 얘랑도 접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2,1은 반드시 지나면서. 그러면 접선식은 기울기는 모르고 2,1은 지난다. 그리고 그 녀석이 누구랑 접한다? 마이너스 x축. 최대한 간단한 애랑 계산하는 게 좋으니까요. 이래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주면 얘가 되게 되는데 접하는 상황이죠. 접하는 상황이니까 얘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얘가 0이 될 때에 가능한 기울기들의 합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근이잖아요. 그래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8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말고 조건에 맞춰서 수식을 착착착 진행하다 보면 정점, 접선의 정점이 대칭의 중심이고 한 녀석에 접하면 대칭시킨 이차함선으로도 접하니까 여기에 집중하면 되겠구나. 이 문항도 강서구 같은 학교에서는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식보다는 직관에 의존해서 직관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식으로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지나치게 복잡해집니다.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대칭의 대칭축 이렇게 생각한다면 얘가 이렇게 가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1,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1일 거예요. 원점은 지나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축이 움직이면서 원도 계속 따라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따라 움직일 겁니다.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 원의 중심과 원점과의 거리는 계속 1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은 거리 1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게 될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원들이 이렇게 쓸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쓸고 지나가요.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영역을 만드냐면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의 크기가 2인 이 영역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다. 얘가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이 중심이 원점으로부터 거리 1을 유지하면서 돌 때 이거에 맞춰서 공이 싹 돈다. 이건 회전은 아닌데 그러니까 회전체는 아니죠. 회전체는 아닌 건데 그러니까 마치 여기다 지우개를 하나 달고 돌리면 이 끝이 싹 쓸면서 지나가겠죠. 싹 쓸면서 지나가고 얘도 싹 쓸면서 다 지나간다. 그래서 이런 영역을 만든다. 그 얘기가 첫 번째 영역 D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냐? 그 다음에는 A- 뭐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이거 뭔가 써보면 A-1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1 이렇게 되는데 변환에 의해서 변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변환을 한다고 했어요. 실수에 대해서 원C는 아까 또 뭐였죠? 원C의 중심이 아까 1,0이었는데 얘를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이동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중심은 어떤 도형을 만족시키는가? A가 X 빼기 1인데 A가 X 빼기 1인데 X 빼기 2의 제곱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입니다. 영역이라는 녀석의 원의 중심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원의 중심이 움직인다. 원의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이 여기였을 때는 아까 어떻게 그려졌죠? 이렇게 그렸죠. 그럼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그리겠네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됐겠죠. 또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 원이 쭉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도는구나.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이러한 영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바로 뭘 구하라는 거였냐면 요 겹쳐지는 면적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가 뭐냐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2면 이거 60도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이 활골 있죠. 이 활골 2개 계산해 달라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네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우좌 우만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아래 제곱의 3분의 1 120도니까 해서 여기가 2면은 120도면 여기 2루트 3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2대 1대 이렇게 하면 3분의 8파이 빼기 2 루트 3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